자격증 시험일이 근무 날짜랑 겹칠 경우, 근무 날짜. 네, 이런 경우는 참 난감하죠.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역발상 도전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네, 자격증 시험 날짜 때문에 고민이신 그런 경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교대근무직 휴가 연차 어떻게 사용하나요?에 대한 이제 잦은 결근 용인되는지 요 영상에서 이 질문 하나 들어왔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이브. 라이브 기대 너무 하지 마십시오. 자, 1인 근무 형태라는 전제에서 시험 예컨대 1인 전제에서의 시험 예컨대 건축설비기사 시험일이 근무일이면 어떻게 시험을 응할 수 있을까요? 1인 근무 형태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자, 먼저 전체 나머지 경우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제 이분 뭐 다른 분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미리 얘기하세요. 반대조가 늦게 퇴근하거나 과장이 대체 근무하거나 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요, 굉장히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는 곳이나 가능하세요. 장려를 하시는 곳. 아마 이분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곳에 계셨던 겁니다. 실상은 안 그런 데가 더 많습니다. 예. 자, 일단 하루 근무조가 2인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2인, 3인, 4인 뭐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냥 월차 내시고 가시면 됩니다. 당당하게. 예, 월차 내세요. 당당하게 갔다 오시면 됩니다. 굳이 월차도 필요 없습니다. 반차만 내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월차의 기준을 참 시설 관리도 이제 저기마다 다 틀린데 깐깐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12시부터 1시까지는 빠져요. 휴게 시간이에요. 점심시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만 합쳐서 하루 8시간으로 측정을 해요. 1일 8시간으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원래대로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아침에 반차를 내면은 그냥 9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1시에 들어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오후 반차를 내면 12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는데, 이거를 깐깐하게 4시간 반차의 경우 4시간 4시간 딱 잘라가지고 반차를 2시에 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맞죠, 사실은. 아침에 3시간이잖아요. 오후에 5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1시간 더해서 4시간 맞춰 가라. 그래서 2시에 오후 반차 쓴 사람 2시에 퇴근해라.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데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더러워서 안 쓴다. 더러워서 안 썼습니다, 저는. 하루 온종일 쉬어버리든지 하지,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 빈정상하게 만들 있습니다,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반대로 가면 제가 아침에 오전 반차를 내면 몇 시까지 와도 돼요? 2시까지 와도 되는 거죠. 1시까지 온다고 해도 장소, 시험 장소 잘 잡고 하면은 충분히 올 수는 있습니다. 2시면 더 여유로워질 거고요. 자, 2인 이상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루 근무가 1인 근무일 경우, 요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특히 3교대의 경우도요. 3교대의 경우는 보통 하루에 2인이 있죠. 3명이서 쉬고, 1명 쉬고, 2명 이제 1명은 당직, 1명은 주간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주당비거든요. 그래서 2인은 꼭 있어요. 근데 이거는 평일 얘기입니다. 3교대가 주말이 되거나 그러면요, 주간이 휴무가 돼요. 이게 휴무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날 당직자만 쓰게 돼요. 물론 3교대도 주말에 당직자 안 빠지는 경우, 무조건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뭐 참고해 두시고, 보통은 휴무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주말에 1인밖에 근무를 못하게 돼요. 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자격시험을 한번 보자면요. 필기시험의 경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이건 날짜를 여러 날짜 중에 내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근무 아닌 날짜로 그냥 접수를 해버리면 끝입니다. 문제는 실기예요. 실기도 그 작업형의 경우는 조금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저기의 경우요. 필답형의 경우는 딱 하루만 보죠. 하루만 보는데 그 하루가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3교대 이 사람은? 평상시 2인이지만 주말에는 1인이에요. 여기도 걸려요. 그리고 맞교대인 경우, 격일제 맞교대일 경우, 맞교대일 경우는 당비죠. 당비. 그래서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그 실기 시험이 이번에 토요일이에요. 근데 그날이 내가 당직 날입니다. 요런 경우에 그 반대쪽에 이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가 1일, B가 이게 토요일 근무, 여기가 일요일 근무 이렇게 했을 때 B한테 저 대신 써주세요. 제가 일요일날 대신 쓸게요. 그래서 일요일하고 월요일을 쓰거나 이 사람은 금요일하고 토요일 이틀 연장으로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퇴근하거나 아니면 좀 늦게 오거나,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분 늦게 퇴근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대체 근무하거나 아니면 과장님이 대신 나와 주시거나 뭐 오전까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진짜 문제는요. 저 이거 당해봤거든요. 자, 토요일날 시험입니다. 토요일날. 근데 제가 토요일날 근무해요. 이 사람은 일요일 근무해요. B는. 자, 근데 토요일이 시험 날짜입니다. 근데 저도 시험 보러 가고 이 사람도 시험 보러 가는 경우 있어요. 이거 어떡하실 건데, 이럴 때. 우리 지금 이번이 그랬어요. 네. 그리고 우리 1인 근무하는 곳은요, 있는 경우도 있지만 1인씩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 과장이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과장이 대근해 줄 과장이 없는 경우도 허다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방법 없습니다. 둘 다 시험 같은 날일 때는 그냥 한 사람 양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못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있어서 해주면 좋겠지만 저희 1인 근무 체제인데요. 과장님이 없습니다. 소장님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날짜가 애매하게 빗나갔어요. 이 사람도 공부하고 저도 공부하는데, 건축 설비 기사가 11월이었을까 그때가? 11월 2일인가 그랬고 이 사람은 전기 기사를 봤거든요. 그 전기 기사는 11월 8일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날짜가 달랐어요. 다행스럽게. 그래서 이 사람이 대근을 해줬어요. 근데 아닐 경우, 둘 다 전기 기사를 받고 둘 다 이때일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과장도 없어요. 소장님이 대근해 주실까요? 소장님 말하기도 참 어렵죠. 물론 그래 내가 해줄게 하면 참 좋겠지만 안 그런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못 보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1인 근무하는 곳이 썩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1인 근무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사람이 보조를 해서 뭘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겨요. 특히 사다리 작업 같은 거 할 때. 뭐 경비 아저씨가 잠깐 와서 잡아준다?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갑자기 뭐 터졌어요. 올라가야 돼요. 거기는 지금 딴 데 있어요. 이런 경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1인 근무하는 데가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1인 근무이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익스큐즈가 어느 정도 허용은 돼요. 하지만 자격증 시험 보러 가는데, 그쵸?
대근 좀 써주세요. 뭐 반나절만 더 해주세요. 내가 다음에 반나절 더 할게요. 좋죠. 예, 저도 그렇게 하려면 했는데, 예, 날짜가 달랐으니망정이지 이거 같은 날이었으면 저도 못했습니다. 운 좋게 날짜가 달랐습니다. 11월 2일이었고 이번에 11월 8일이었고 그래서 예, 요렇게 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도저도 안 되면요 할 수 없어요. 다음 기회로 넘기는 수밖에요. 근데 진짜 운이 없으면요 이 저 두 번 다 그랬거든요. 1회, 2회, 3회가 전부 다 저 근무 날이었어요. 네. 1회 좀 다행히 그때 대근 서주는 분위기여서 반나절 정도 대근 서주는 분위기여서 1회 때 그렇게 했고요. 2회 때도 2회 때도 제 근무였는데 그 상대방이 안 했어요. 그때는 네, 자격증 시험을 안 봤어요. 그래서 그때도 대근을 대신 해줬어요. 3회 때도 3회 때는 이제 그 사람도 보고 저도 봤는데 3회 때도 저는 근무일이었어요. 재수 없으면 진짜 1년 내내 3번 시험이 전부 다 근무 날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전기 기사 시험 볼 때 한 몇 개월 남겼고 한 2개월, 1개월 남겨놓고 이제 퇴직하고 예, 그리고 저 실업급여 받으면서 그렇게 시험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요. 굉장히 베스트 케이스가 이렇게 돼요. 네. 저는 폭망 케이스 25년도 2025년도 저는 그랬습니다. 1회, 2회, 3회가 전부 다 저 근무일이었어요. 아주 폭망이었어요. 폭망.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1인 근무 체제로 가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특히나 내가 관리소 시설 관리 쪽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1인으로 가는 걸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2인이 돼야 그 사람한테 뭘 배우거나 물어보거나 같이 하거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건 팁이지만 이런 경우 있죠. 자격증 시험 보는 거를 비밀로 해야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네. 나는 자격증 시험 여기는 자격증 시험 보면은 완전히 그 묻어버리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말하기 참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격증이 이거를 못하게 하지는 않지만 떨떠름한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대놓고 안 돼 이러지 않지만 은근히 방해하거나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 약간 비꼬듯이 보거나 이런 데도 있어요. 자, 일단 자격증 비밀인 데는요. 다른 얘기 해야죠. 예. 뭐 집안에 일이 생겨서 뭐 다른 화이트 라이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자격증 비꼬는 데 있죠. 비꼬는 데. 뭐 안 되거나 뭐 그런 거 뭐 하여튼 비꼬는데 그런 데다가는요 자격증 보러 간다고 하세요. 그냥 시험 보러 간다고 하시고 돼도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서 됐으면 이제 더 이상 그 공부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할 공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포기했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나을 겁니다. 네. 자, 나중에 이거 경력증명서 안 써주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 하시지 마세요. 경력증명서 안 써주면요. 그거 법에 걸려요. 네. 그냥 그건 소장님한테만 얘기하면 되니까 소장님한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격증 비꼰 데는 보통 동료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는 거니까.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뭐 알아서 유두리 있게 하시면 됩니다. 자,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시설 관리 제가 시설 관리 난 뭐 하는지 모르겠어. 막 이러면 시설 관리에 대한 전자책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판매하고 있는데요. 금액 비싸지 않아요. 그냥 제가 커피 한 잔 얻어 마십니다. 여러분께요. 5,000원 받아요. 예, 네이버 쪽에 가서 그거 그 엠페이로 결제하면은 6,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지 할 필요 없고 저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가끔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엔페이머니?
예, 그게 많아서 소진용으로 하신다. 그럼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바로 밑에 있어요. 더보기 클릭하시면 예, 신청 링크가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다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전자책입니다. 종이책 아니에요. 그래서 인쇄해서 주세요. 안 됩니다. 그렇게. 자, 이거 저 네이버 메일로 PDF로 보내주세요. 안 됩니다. 네, 이거는 구글 문서예요. 구글 문서로 공유가 되는 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G메일 주소가 꼭 필요합니다. 구글 메일이요. 왜냐면 아이디가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만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공유 문서로 들어가니까 PDF로 보내주세요 이런 거 안 되니까요. 아예 신청하지 마시고요. 종이책 아예 안 됩니다. 제가 네, 해서 프린트를 하셔서 보셨다는 분은 얘기는 들은 바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자유죠. 뭐 내 컴퓨터에서 프린트를 해서 보겠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거는 되는지는 난 테스트는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대신에 전자책이 인터넷만 연결되면 모든 기기가 접속이 돼요. 스마트폰은 스마트폰대로 이렇게 작은 글씨가 이렇게 확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읽기 쉽게 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뭐 전자책을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네, 지금부터 모아두세요. 네, 머지않아 제가 라이브 할 때 그 질문들 쫙 한 번에 풀어드릴 거고요. 여러분과 그렇게 해서 나누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할 겁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아마 못 들어오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라이브를 딱 시작하면 그때 이전, 예, 몇 개월 전서부터 구독한 사람, 요걸로 이제 딱 제한을 걸어버릴 거기 때문에, 예, 구독 안 하시면 그럴 거고, 그리고 잘하면 제가 사실 얼굴 이렇게 내비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쩌면, 예, 저 멤버십만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고민해보고 멤버십으로 꼭 해야 되겠으면 제가 미리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